안녕하십니까.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병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통 완전 정복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두통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통 치료에 앞서서 제가 편두통을 앓고 있는 유명인들과 편두통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은 워낙 흔한 병이기 때문에 많은 유명인들이 편두통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랬었고, 반고, 리즈 테일러,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과거에는 시저가 그랬고, 그다음에 버지니아 울프, 그다음에 미국 건국한 제퍼슨과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트 역시 편두통 환자였습니다. 이들은 이 당시만 해도 편두통이 이제 질환으로서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글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편두통을 진단하였지만은 실제로 최근 많은 유명인들 중에서도 편두통 환자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표적인 편두통 환자가 자넷 잭슨과 카다시안 패밀리의 카다시안, 벤 애플릭, 그다음에 테리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입니다. 오늘 이들을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들의 편두통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명인들이 자신의 질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자신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스티그마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들은 자신의 편두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편두통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벤 애플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영화를 촬영하던 중에 심한 편두통 발작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충고는 레귤러한 슬립이 편두통 예방의 치료가 된다.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같은 시간에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편두통 예방에 도움이 되고, 이거는 주말에조차도 정시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편두통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넷 잭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여러 콘서트를 취소를 했었는데 그 취소한 원인이 어지럼입니다. 어지럼이 편두통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고요? 전정 편두통이라고 편두통의 어지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편두통인 것은 최근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은, 특히 이제 자넷 잭슨의 이러한 일화를 통해서 편두통이 어지럼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재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토너먼트 도중에 심한 편두통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자신의 편두통이 월경 때 발생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경 때 생기는 두통이 월경 편두통임을 세상에 알리는 데 일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셀러브리티 중에 하나인 카다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파티거리이기 때문에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술을 마시는 것이 자신의 두통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킨다는 걸 알아서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두통을 잘 알고, 그리고 정확히 진단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두통을 유발시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편두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한 예입니다. 제가 두통학회 회장을 한 10년 전 정도 했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선 아직 편두통이 질환으로서 잘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도 병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퍼플이 이제 편두통, 우리나라에서 편두통 질환 색깔입니다. 그래서 두통 인식 캠페인을 통해서 편두통이 질환임을 알리고, 이 팔자 리본을 통해서 편두통이 월 8회 이상 되면은 반드시 예방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지만은 이 편두통 환자 앱사이트를 통해서 질환 알리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통 수기 공모전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두통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편두통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한 이유는
편두통은 굉장히 오래된 인류 문명과 같이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병이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치료를 이제 받은 것은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뚜렷한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경에 발견된 해골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해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멍을 과거에는 이런 걸 통해서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머리에다 구멍을 뚫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게 두통 치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게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까지도 아프리카 부족에서 일부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마취 없이 머리에 구멍을 뚫는 것을 두통 치료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도 이건 2500년 전에 의학 문서에 나온 걸 1200년 기원전 1200년경에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진흙 악어를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두통 때 뭐 마사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 거 자극과 그 다음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두통을 경감하고자 했던 과거 이집트인들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편두통과 관련된 문헌이 있는데요. 이 왕건의 이제 할아버지인 작재건의 이야기입니다. 작재건이 중국에 갔다 돌아오면서 서해에서 돌아오는데 배에서 이제 용왕을 만납니다. 용왕이 늙은 여우 한 마리가 부처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안개 속에서 소리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이렇게 이제 독경을 하는데 그 때문에 두통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우를 죽여서 나를 두통을 없애달라 그래서 이제 작재건이 이 여우를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왕이 작재건에게 그 딸을 아내로 주고 3대째 내려가서 이제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가 왕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편년통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개 속에서 나팔을 불고, 안개라는 것이 바로 편두통의 시각조짐을 이야기를 하고, 소리나팔은 이제 편두통 때 나타나는 이런 소리에 대한 민감함을 표시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오랜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편두통이라는 것은 심한 두통이 다양한 증상, 그러니까 구역구토라든지, 그다음에 앞이 안 보인다는 이런 이제 신경학적 증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뇌 만성 질환이 편두통이 되겠습니다. WHO에서 이 모든 질환의 장애도, 그러니까 버든을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빌 게이츠가 펀드를 내서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편두통은 요통 다음으로 모든 질환 중에서 이제 인류에게 가장 이제 고통을 주는 질환임이 이제 조사되었습니다. 편두통은 그리고 그냥 치료를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진통제 과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인 과용,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편두통이 만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이 이런 만성화되기 전에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편두통 치료를 5단계로 나누어서 보면은 유발인자 파악, 유발인자 파악은 주로 두통 일기를 통해서 하죠. 그 다음에 생활습관 바꾸기, 생활습관 바꾸기는 이러한 유발인자를 찾고 유발인자를 줄이는 것이 이제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급성기 통증은 일단 두통이 생겼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일상에 복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치료는 두통 역치를 올려서 두통의 발생 자체를 억누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두통과 된 동반질환, 대표적인 것이 약물남용이나 우울, 불안, 불면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치료하는 것이 편두통 치료의 5단계이고 치료 목표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편두통 유발인자를 파악을 해보면요. 스트레스나 피로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편두통 유발 요인이고, 잠을 적게 자도 두통이 생기고 많이 자도 두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끼니를 걸러도 생기고 과식을 하거나 체해도 두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이제 가장 흔한
편두통 유발 요인은 월경이고, 그다음 남녀 공이 운동을 하면은 흔히 두통이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날씨와도 연관이 많은데요. 최근 날씨 더워지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두통을 호소하거든요. 이런 것은 빛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탈수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요인들로 인해서 더위는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더위보다는 이제 추위가 더 흔한 두통 유발 요인인데, 그래서 겨울철에 가장 편두통, 그다음에 군발두통도 좀 흔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환절기, 그다음에 흐린 날씨, 장마철에도 역시 두통이 흔합니다. 그다음 냄새나 술에서 레드와인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약 중에서는 호르몬제나 아니면 협심증 약,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초콜릿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발 요인을 알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편두통을 막을 수 있는지 생활 습관 바꾸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적당량 운동을 하고, 카페인 술 섭취를 줄이고 유발인자를 피하는 것이 편두통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부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 편두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 노인성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심지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 또한 이제 두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편두통 환자들은 이제 각각 자기 나름의 이제 두통 퇴치법이 있는데, 주로 지압법입니다. 이 지압법에 보면은 이 누르는 부위가 다 보톡스 주사하는 부위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3차 신경 말단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극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급성기 치료하고 예방 치료, 그러니까 두통 치료의 3단계와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 치료의 이제 급성기 치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기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인데요. 두 가지는 OTC 약들,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입니다. 약국이나 그다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OTC 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순 진통제, 그러니까 단일 성분 진통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하고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그다음에 이부프로펜, 그다음에 나프록센 같은 약제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그 밖에 뭐 모든 이제 소염 진통제가 다 두통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진통제는 이러한 단순 진통제에다가 카페인 같은 다른, 그다음에 뭐 근이완 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음을 이완시키는 약을 같은 거를 이제 추가해 가지고 이제 추가한 이런 복합 진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나온 편두통 약제는 현재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가지가 트립탄이고요. 트립탄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편두통 급성기 치료제죠. 수마트립탄하고 나라트립탄, 그리고 프로바트립탄, 알모트립탄, 그 다음에 이 졸미트립탄, 이렇게 5가지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출시된 라스미디탄, 레이보라는 약은 혈관 수축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환자에서도 좀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제입니다. 단 이거의 이제 약점은 현재 보험이 되지 않아서 다른 약제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신약이기 때문에 가격이 원래 비싼 데다가 이게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제 값이 많이 비싸고, 그 다음에 약간 어지럽고 졸린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고 나서 몇 시간 내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이 수마트립탄에다가 나프록센을 합쳐놓은 아주 강력한 이제 편두통 급성기 치료제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편두통 치료의 급성기 치료의 이제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맞는 진통제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 발작이 평상시 때 이렇게 약하게 나타나시는 분의 경우에는 타이레놀이나 그다음에 아스피린 뭐 아니면은 이부프로펜, 브루펜 같은 이제 그런 단순 이제 단일 성분의 진통제로도 잘 듣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그게 잘 들으면은 그거를 드시면 됩니다. 굳이 더 가격이 더 비싼 이런 트립탄 계통의 약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 오는 대부분 환자들은 이런 이제 타이레놀 같은 것은 같은 단순 진통제에 잘 안 듣기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트립탄을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트립탄 또 종류가 5종류나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가장 부작용이 적고 잘 자신의 두통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트립탄을 복용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용량을 복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이제 쓸 수 있는 용량의 이제 범위가 있거든요. 하루 1일 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만약 저용량에서 자신의 두통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고용량을 복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편두통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나게 되면은 2차 뇌신경세포로 이제 통증이 전달되면서 이게 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흥분하게 되면은 민감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약제를 써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소화전을 써가지고 쉽게 끌 수 있는 불을 초기에 진압을 하게 되지 않으면은 불자동차를 불러서 이제 끄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이런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두통을 초기에,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제에 대한 부작용인 우려를 해서 그렇기도 하고, 약을 자주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런 걸 약을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이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래서 두통이 자주 있는 경우에는 예방약제를 쓰면 되고, 일단은 생긴 두통은 초기에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편두통 환자의 약 3분의 2 정도는 자신의 두통이 올 것을 이제 한 30분에서 한두 시간 전에 예감을 하거든요. 그 시기에 복용을 하게 되면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이런 두통의 발생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통제는 한 달에 10일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 한 달에 10일 이상 복용하게 되면은 진통제 자체가 이제 두통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진통제를 복용한다 생각되면은 병원에 와서 본인이 두통이 이제 이런 진통제에서 잘 조절되더라도 병원에 와서 예방약제를 복용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인 예방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을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운동선수인데요. 매일 토피라메이트라는 뇌전증 약인데 이제 편두통 약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100mg 복용했습니다. 급성기 약은 레이보가 잘 듣습니다.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편두통 치료제거든요. 먹으면 좀 이제 어지럽긴 한데, 그 다음에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 일부 편두통 환자는 이 레이보에 굉장히 또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두통이 올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강도가 너무 세서 누워있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경기가 있을 때 레이보를 먹으면 하루 동안 예방이 될 수도 있나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통제를 가지고 예방하는 법인데, 저분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런 방법을 우리는 이제 월경 편두통 때 사용을 하거든요. 월경 편두통은 그냥 다르게 저절로 생기는 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편두통보다 훨씬 심하고 오래가고, 그 다음에 진통제에 잘 안 듣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를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데, 그때 예방약제로 저런 이제 급성기 약제를 쓰게 되거든요. 트립탄제 중에서 이제 작용 시간이 비교적 긴 그 미가드나 아니면은 나라믹 같은 약제를 이제
미리 복용을 합니다. 그 같은 이제 방법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레이보 약제를 쓰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드님이 드시고 그래서 어지럽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은 경기가 있기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미리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전날 복용하고 다음날 아침 경기 있는 아침에 또 다시 복용하고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리가 있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매일 일하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자주 두통이 생기는데요. 만성이 된 건가요? 와인을 한 잔 마셔도 요즘 두통이 나고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이 지금 바로 이제 전형적인 편두통인데요. 본인은 이제 자주 두통이 생기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본인이 뭐 자가 진단 잘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편두통,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편두통의 이제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집중을 하고 매일 두통이 생기니까 저기 이제 만성 편두통이 생기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편두통 환자가 술 마신다고 두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본인 편두통이 안 좋아졌을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제 뭐 술 마셔도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와인 한 잔 마시면 두통이 생기고 이럴 때는 이제 예방약제, 이제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그런 이제 예방약제를 통해서 이제 두통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르시아님의 질문을 보시면은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좀 받으면 이마 위쪽이 쿡쿡거리기도 하고 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편두통 관련 약 안 먹고 참을 만해 지나치는데 방치하면 큰 병으로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두통 양상을 봐서는 뭐 저게 큰 병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슴이 답답하고 콕콕 찌르는 듯하고 건드는 듯한 느낌, 아마 긴장형 두통일 것 같아 보입니다. 두통 양상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또 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타이레놀 같은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편두통이든 긴장형 두통이든 뭐 경한 두통에 다 효과가 있지만은 이 트립탄 같은 편두통을 표적으로 하는 진통제의 경우에는 편두통에서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편두통 관련 약, 편두통 관련 치료제인 트립탄을 복용을 했을 때 좋아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다음 이제 예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 치료는 언제 시작하느냐? 주 1회 이상 두통이 있거나, 진통제로 두통이 조절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진통제의 부작용이 있거나, 진통제를 한 달에 10일 이상 복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주 1회 미만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생긴다, 타이레놀 먹고 조절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그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약제를 드실 필요가 없죠. 그냥 아플 때 자기 두통이 잘 조절되는 약제를 복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 1, 2회 이상 되면은 이제 급성기 진통제를 복용해야 될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예방약제를 투여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두통이 있더라도 아플 때마다 응급실에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예방약제를 복용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진통제도 이제 트립탄 같은 약제에 대해서 좀 이제 환자들이 과민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약제 치료에 이제 그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편두통 예방약제를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약제입니다. 간질약이라고 알려진 항정간제, 우울증약, 혈압약.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최근의 약인 보톡스와 CGRP 항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질약에는 데파코트와 토피라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서 사망계 항우울증, 사망계 항우울증 중에서도 주로 이렇게 그 청색, 남색으로 생긴 이 약제 아모트립틸린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혈압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건 이렇게 흰색 모양의 프로프라놀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난 캡슐에 들어있는 플로나리진. 요게 이제 하지만 이제 다른 간질약, 우울증약, 다른 혈압약도 어느 정도 편두통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혈압약을 먹고 난 다음부터 두통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 약 중에서는 이제 여러 계열 약들이 있는데 이제 사망의 항우울제가 이제 가장 편두통에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그보다 훨씬 효과는 적지만은 뭐 SNRI나 SSRI 같은 항우울증제도 이제 편두통 치료에 이제 보조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간질약 중에서는 이 외에도 가바펜틴 같은 약제를 이제 보조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대체제로 쓰는데 이 두 가지 약제보다는 이제 효과가 적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이제 이 약제들의 뭐 용법이나 용량 뭐 이제 선택 방법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판단해서 처방을 하시겠지만은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거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약제 선택이나는 이제 환자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여러 조합으로 잘 선택을 해주시지만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인데 이런 부작용 하나하나를 그 짧은 외래 시간 동안에 다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예방약제를 순차적으로 또는 이런 콤비네이션해서 복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약 때문이라는 거를 전혀 인지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내 병 좋아지라고 치료해 준 약인데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제들의 이제 부작용을 하나씩 보면은 데파코트 이제 항전가 이제 내전증 약으로 원래 이제 개발이 된 약이고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우울하고 조증이 있는 환자에서 약간 조증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체중 증가, 탈모, 손떨림, 졸림 등이 있습니다. 이 편두통 환자들이 이제 젊은 가임기 여성임을 생각할 때 대부분 젊은 여자들이 다 싫어하는 것들 살찌고 머리털 빠지고 하면 손 떨리고 졸리고 그 다음에 가임기 여성이 썼을 때 이게 이제 기형아를 굉장히 많이 생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임신을 예정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장 질환이 있거나 혈액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이 약을 주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환자가 입맛이 없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입맛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환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드 스테빌라이저, 그러니까 무드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조증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동반된 경우에는 이런 데파코트를 1차 약제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이제 내전증 약이지만은 거의 정반대의 부작용을 가진 약제가 이제 토피라메이트입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체중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손저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손저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러한 손저림이나 인지저하, 그러니까 계산이 잘 안 되고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이런 인지저하는 몇 달 이렇게 쭉 복용하다 보면은 없어집니다. 졸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체중 감소는 도리어 이제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토피라메이트가 현재 이 편두통 예방 약제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체중 증가를 일으키면 요 체중 감소도 있고, 이건 손떨림이 생기는 반면에 이건 손저림이 생기고, 또 부작용은 아니지만은 손 떨린 환자의 치료제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피라메이트는 여러 장단점이 이제 같이 있는 약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편두통 약제 중에서 유일하게 체중을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프라놀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혈압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혈압약제는 이제 크게 프로프라놀과 플루나리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프라놀은 인데놀, 그다음에 테프라 등의 이제 상품명으로인데 10ml짜리하고 40ml짜리가 있습니다. 이거의 이제 부작용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우울감이 생기고. 이 플루나리진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울증 있는 환자들한테선 이제 상대적인 금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이제 차분해지니까 반면에 또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강심제처럼 씁니다. 그래서 큰일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먹으면 차분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에 대한 도핑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가 만약에 이제 몸에서 검출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부정약물 복용으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노인에서는 맥이 느려지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가 쓰면 안 되고, 천식 있는 환자한테서도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루나리진의 경우에는 이 프로프라놀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울증 있고 졸리는 거는 이제 기력이 없는 거는 이제 비슷하겠는데, 이건 또 체중 증가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썼을 때는 파킨슨증이 이제 흔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변비도 매우 흔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플루나리진 같은 약제는 장기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6개월 이내 단기간 사용을 이제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제가 질문 좀 더 보고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종종 있지만 할 말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스타일인데요. 실수한 거 있으면 머릿속으로 계속 못 끊어내고 생각 자꾸 해서 머릿속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화병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쓰러지거나 돌연사할 수 있나요? 일이 고된 건 아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걸요. 이거는 좀 이제 나중에 다음에 다른 이제 정신과 쌤이 이제 상담하면은 아마 더 이제 좋은 이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스트레스는 편두통의 이제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이고, 이게 이제 하면은 좋은 거지만은 실제로 이게 조절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고, 이런 거는 또 본인의 성격인적인 문제하고도 겹쳐 있기 때문에 자기의 타고난 기질하고도 관련된 문제라서, 이런 거는 좀 더 이제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쌤과 좀 더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급성기약이 같은 성분인가요? 너무 심하게 아플 때 조미과 레보를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급성기약이 같은 성분은 아닙니다. 같은 성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약은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세타미노펜 같은 약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도 있고요. 그리고 편두통 전문 의약제인 트립탄과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레이보 같은 약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분께서는 조미가 이제 트립탄이고, 레이보는 이제 디탄계열, 이제 트립탄 다음에 나온 약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먹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현재는 같이 먹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의 두 개를 같이 먹었을 때에 대해서 안전성이 아직 이제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작용이 없었다면 다행인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두 개를 같이 먹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더 일찍 아프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하려고 그럴 때나 아니면 두통 초기에 이제 트립탄제를 복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하고 싶으면은 저런 트립탄에다가 소염 진통제, 나프록센 같은 약제를 같이, 그 두 가지 조합은 현재 조합된 약제가 나와 있기도 하고 임상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하는 것을 해서 먹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식을 하거나 조금만 체하기만 해도 6시간 정도 왼쪽을 주축으로 너무 두통이 아픕니다. 타이레놀 두알로 버티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체하면 머리 아프면은 그게 바로 편두통입니다. 뭐 전형적인 편두통이거든요. 6시간 동안 아프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레놀 두알.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잘못, 나라벌스님은 여러 가지 잘못하고 본인의 두통이 뭔지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두통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두알이 아니라 열알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런 두통은 트립탄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시작되자마자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트립탄을 이제 최대 용량을 복용을 하고, 이렇게 비슷한 두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좀 안타깝죠. 이게 타이레놀 두알로 버티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상생활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면은 직업 능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실 텐데요. 수평선님은 저는 크레밍정을 30년 넘게 먹고 있는데 다른 약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다른 약은 효과를 못 보고 다시 먹던 약을 먹어야 해요. 의사쌤이 치매도 올 수 있다고 무서워. 신경차단술 어떤가요? 신경차단술은 아직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입증되어 있지는 않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크레밍정을 30년, 이제 크레밍정은 이제 그 트립탄이 나오기 전에 이제 편두통 치료제로 오랫동안 사용된 거죠. 그래서 저 크립탄정이 싸고 좋은 약인데 가장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레밍정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금단 두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크레밍정을 계속 그래서 끊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커피 마시던 사람이 커피 끊으려면은 머리가 맑지 않고 두통이 생기고, 이게 이제 금단 두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중독이 되면은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약으로 바꾸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예방약제를 써가지고요. 두통 강도를 좀 낮춥니다. 두통 강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밍을 저렇게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약물 과용 두통을 잘 일으키는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저게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초혈관, 내혈관, 심혈관계 질환 같은 거를 트립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복용해도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 저 크레밍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과용을 하게 되면은 뇌졸중 발생이나 이런 이제 심장병 발생을 훨씬 더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꼭 찾아가셔가지고 다른 약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약에 뭐 저 크레밍 약제를 한 달에 몇 번 복용한다 그러면은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꼭 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최근에 나온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이제 신약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저런 오랫동안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도 그런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기회가 생깁니다. 강나영님은 저는 편두통인데 이명도 있어요. 이명 소리가 거슬린 날은 예민해지는데 그러면 두통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병에 이제 편두통이 아까 전에 두통, 통증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토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또 하나 잘 동반되는 증상이 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 소리가, 그리고 편두통 환자는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명 소리에 더 예민해지거든요. 이 경우에는 저런 두통과 이명을 같이 하려면은 편두통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편두통을 조절하면은 그에 동반되는 이명도 같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편두통을 조절해서, 그러니까 편두통에 동반되는 이명도
같이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전조 증상이 두통 및 어깨 통증과 뒷목 당김, 눈 통증, 치아 통증이 생기고 눈앞에 비문증처럼 생기고 빗번짐이 있고 증상이 자꾸 추가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편두통은 두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환자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편두통에 동반되는 게 비문증처럼 보인 이런 비문증도 이제 편두통과 연다. 이거 비주얼 스노우라고 이제 눈내림이거든요. 눈내림 현상이 생기고 빗번짐 현상 이런 것들이 다 편두통의 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 두통이 이렇게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눈알이 빠질 것 같아서 안과를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가 아프니까 치과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치통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위턱 있는 데나 치아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뒷목이나 어깨 통증은 매우 흔한 것이고 다 편두통을 조절하면은 효율적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드레이 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예전에 없다가 요즘 들어 편두통이 생겼어요. 혹시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유명인 두통에서 나왔던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편두통 때 세나 윌리엄스가 아까 전에 이제 테니스 선수가 이야기했던 게 본인 두통이 이제 월경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이제 월경 편두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월경 편두통은 그냥 일반 편두통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두통 월경기에 이제 치료 약제를 써서 단기 치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치료를 하실 방법이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이제 150에 90 정도 나와도 매일 두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정도의 두통이 혈압을 이제 두통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통은 수축기 혈압이 200 이상 되고 이완기 혈압이 이제 100 이상 정도 될 때, 120 이상 정도 될 때 이제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급속히 그보다 훨씬 평상시 때 혈압이 90 이랬던 사람이 150으로 가면 혈압이 이제 두통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거죠. 고혈압이 있으면은 일단은 그냥 고혈압을 치료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혈압하고는 별개로 편두통이 있으신 걸 텐데 그 편두통도 그 고혈압 약제 때문에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제를 그 혈압을 꼭 조절해 볼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회사 회식은 회가 좋아요. 저분은 이제 고기보다 회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보네. 그래서 교수님, 인도의 보도블록이나 벽의 패턴을 보다 보면 너무 어지러운데요. 혹시 죽을 병인가 무섭습니다. 저게 이제, 이것도 이제 편두통은 아니고 이제 어지러움 질환인데, 이게 이제 시각 어지러움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일부 어지럼증 원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흔한 것이 양성 돌발 체위하는 이석증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버 3가 좀 전에 말씀드린 편두통성 어지럼이고, 넘버 2가 바로 저 시민성 어지럼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기나 뇌나 편두통 같은 것이 없는데 마음에서 오는 어지럼이죠. 저게 이제 저는 이제 벽의 패턴 볼 때, 보드블록 같은 패턴을 볼 때 어지럼 생각을 이제 비주얼 버티고라 해서 시각 어지러워서 굉장히 유명한 어지럼입니다. 저런 경우에는 이제 SSRI 같은 항우울제 같은 것을 복용하면은 이제 본인이 또 알죠. 저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저게 이제 나한테 위협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그냥 어지러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마음을 다스려서 이제 이게 조절이 안 되면은 그런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어지럼이 이제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이 이제 그런 육교 같은 거 이제 터널 같은 데 운전하거나 아니면은 다리 같은 데 위로 운전할 때 생기는 것들 다 비슷한 거죠. 브로콜리를 먹는 보더콜리님 이제 질문은 해사가 시베리아만큼 추운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냉방병에 이제 저렇게 머리가 아프면 저희 편두통이 있으신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두통이 그 추위가 없어지면은 이제 두통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겨울이 되면 편통이 더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직장 옮기 힘들면은 예방약제를 드셔야죠.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마저 제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몇 개 더 받고 저기 질문 편두통 주사약은 가격이 비싸다는데 어느 정도 하나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주사약제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비싼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구약제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울증 약제인데 우울증 약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은 3만 개 항우울제 그 중에서 아미트리틸린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 남색 단단하게 생긴 약제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 약제를 이게 이제 가장 부작용이 또 많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그래서 졸려가지고 잘라 먹고 싶은데 자르기도 어려워요. 이게 단단하게 생겨가지고요. 졸리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환자들은 잘 모르는 부작용이 입 마르는 거나 변비, 시야가 흐려지는 거, 체중 증가. 이런 녹내장이 있는 환자들한테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 특히 입마름이 심한 환자들한테서는 이 약제를 쓰면은 이제 곤란해요. 특히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생겨서 기립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이 약제는 이제 상대적 금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치료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전자약은 머리에 이마에 붙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또 더 좋은 이제 전자약 어깨에 팔뚝에 부착하는 약제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마에 부착해 있는 게 이제 국내 벤처 기업에서 만든 것이 지금 이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최근 나오는 이러한 이제 더 혁신적인 약제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필요성이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임산부나 약을 복용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옵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약제들은 다 공통적으로 다 비쌉니다. 그래서 전자약도 이게 기계구입 반대 한 1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게 붙이는 건데요. 이제 테이프 같은 것들이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 가격이 또 따로 듭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톡스가 한 통에 20만 원 하고 보통 이제 2개를 쓰게 되니까 이게 40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다가 플러스 주사비가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CGRP 항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사 맞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CGRP 항체 말고 경구약이 이제 지지난달에 새로 나왔거든요. 아킵타라고. 이 경구약제 같은 경우도 한 알에 10,000원이 넘습니다. 이게 매일 복용을 하니까 한 달 약제비가 이제 30만 원이 넘게 드는 거죠. 요 각각을 이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이제 보톡스를 보면은 이제 보톡스는 이마에 주름 피는 약제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죠. 이게 이마에 주사하는 부위는 이제 주름 피는 부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두통 환자 중에서 이 두통이 다 조절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맞으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피부과 가서 이렇게 맞고 그러는 거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두통도 치료할 겸 이마도 젊어지게 할 겸 해서 그냥 이렇게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마뿐만이 아니라 이 측두부하고 후두부, 어깨 등 해가지고 31군데 주사를 하게 됩니다. 부작용은 이렇게 이제 사무라이 눈이 되기가 쉽죠. 여기 주사를 놓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근육이 이완되고 여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이 일시적으로 목 통증이 생기거나 눈꺼풀이 처지는 거는 이제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보톡스 여기 잘못 썼습니다. CGRP 이제 기량제인데요. CGRP 기량제인데 엔겔리티가 처음 나왔고 아조비 이 두 가지는 같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CGRP라는 물질이 편두통을 이제 유발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 신호를 중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철커덕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이거가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가 이런 주사제고,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CGRP 수용체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런 CGRP가 들러붙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혁신적인 약제인데 이 이제 단지 가격이 비싸고 이 현재 이 건보 재정 문제 때문에 보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두통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초기에는 이러한 약제들의 이제 주사제의 장점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3개월에 한 번, 굉장히 주사 치료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과의 이런 인터액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약과의 이제 그다음에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대사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생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큰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앞에 나온 기존의 약제, 경구 약제들하고의 이제 가장 큰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초기에는 자고 일어나면 낫지만은 두통이 잦아지고 심해지고 진통제 효과가 없어지고 진통제를 남용하게 되고 우울이나 불안이 동반되고 만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통의 만성화나 우울이나 불면의 동반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편두통을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거 이제 시간 조절을 또 잘못해가지고 이제 강의 이제 질문이 많은데 이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도임님이 이제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해 보셨다는데 그 보톡스도 하고 엠겔리티나 이런 아주 많은데 특히 CGRP 효과가 좋다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른 분께서는 체했을 때 트리판을 먹어보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타이레놀이 효과가 약할 때는 이런 트립탄 제제를 먼저 복용하는 것이 이게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트립탄을 복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통이 타이레놀 안 들으면은 바로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그 트립탄을 써야 되고 한 달에 5번 이상 두통이 지속되면은 예방약을 먹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이제 두통 극복 7계명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두통의 정확한 병명을 안다. 대부분의 환자 이제 두통은 워낙 흔하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 두통이 뭔지 이름을 정확히 잘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통을 잘 이해하는 의사를 만난다. 그러니까 두통을 잘 이해하고 본인하고 소통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와 같이 소통해서 치료 방침을 정하고 이런 이제 의사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갖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맞는 약, 그러니까 이건 예방약도 그렇고 급성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통제는 가능하면 빨리, 그다음에 예방약은 먹어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이상 쭉 꾸준히 복용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두통이 워낙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그냥 머리 아픈 거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넘기는 건데 본인이 평상시 때 있던 두통과 다른 두통이나 아니면 새로운 두통이 생기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이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본인 두통 극복의 이제 첫 병이 되겠습니다. 2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